알짜 문제만 파고 또 파서 풀어보는 알파풀 커말 1급 필기 속전속결 과정입니다. 제3과목 데이터베이스 일반의 그 첫 번째 내용 이 시간 정리해보고 핵심 기출문제 풀어보겠습니다. 고! 자, 일단 데이터베이스 우리 시험에 출제 비중 나왔습니다. 이 시간에 공부할 데이터베이스 개념은요. 평균적으로 2문제 이상 출제가 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데이터베이스 개념 먼저 특징 시험에 되게 잘 나와요. 자, 데이터베이스 특징 장점은 뭡니까? 무조건 중복의 최소화. 똑같은 데이터 줄이겠다 이겁니다. 그 다음에 사용자가 뭔가 요구를 해요. 우리 회사 직원 중에 30살 이하가 몇 명인지 좀 뽑아줘. 그럼 곧바로 실시간으로 데이터베이스에 접근해서 데이터를 보여준다 이겁니다. 그 다음에 데이터의 정확성, 일관성 및 무결성을 유지한다고 말합니다. 그 다음에 데이터의 보안 유지하고 데이터 손실 방지, 그리고 데이터는 고여있는 물이 아니라 흐르는 물입니다. 즉 데이터는 새로운 데이터를 추가하고 내용의 변경이 생기면 변경하고 그걸 우리가 업데이트라고 불러요. 그 다음에 불필요한 데이터라면 삭제하고 이런 식으로 삽입, 삭제, 변경 이런 조작 작업을 통해 최신의 데이터를 유지하므로 데이터는 계속적으로 변화한다. 그 다음에 데이터는 내용에 의한 액세스이고 데이터의 논리적, 물리적 독립성을 유지합니다. 데이터베이스는 절대로 독립성이지 이 반대말인 종속성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시험에 종속성이 나오면 무조건 틀린 말이에요. 오케이? 예. 자, 단점은요. 데이터베이스는 커다래요. 대량의 데이터를 취급하기 때문에 전문가가 있어야 됩니다. 이 전문가 양성하기가 쉽지 않아요. 부족합니다. 전산화 비용 증가예요. 데이터가 손실이 발생하면 회복이 어렵고요. 시스템이 복잡하고 속도가 느리다. 됐죠? 자, 그 다음에 DBMS라는 게 존재합니다.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 우리 시험에 이 질만 하면 잘 나오죠? 자, 얘는 어떤 시스템이다? 바로 예전에 파일 처리 시스템의 문제점이 뭐? 데이터의 종속성과 중복성을 어떻게 한다고요? 해결하기 위한 소프트웨어가 바로 뭐다? DBMS. DBMS는 데이터베이스와 사용자 간의 어떤 역할? 인터페이스 역할. 자, DBMS의 세 가지 종류 기능 뭡니까? 정의 기능, 조작 기능, 제어 기능. 정의 기능은 말 그대로 데이터베이스의 데이터, 타입과 구조에 대한 정의. 조작은 삽입해라, 삭제해라, 갱신해라, 데이터를 검색해라. 이게 조작. 제어는 조금 무거워요. 제어는 데이터베이스를 여러 사용자가 사용하므로 데이터를 정확하게 유지를 하자. 무결성, 보안을 유지하기 위한 기능입니다. 그래서 권한을 검사해서 허가받지 않은 사용자가 데이터베이스에 들어오는 걸 막는다든가 여러 명이 동시에 데이터베이스의 특정 데이터에 접근하는 걸 막는 병행 제어 이런 것들을 수행하는 것이 제어 기능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제어 기능이나 정의 기능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라 데이터베이스 관리자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데이터베이스 관리자가 이러한 작업을 도맡아서 하게 됩니다. 됐죠? 자, 데이터베이스 언어의 세 가지 종류 또한 여러분 알아둬야 돼요. 방금 전에 정의, 조작, 제어 배웠죠? 그 세 가지에 사용하는 언어, 데이터 정의어는 DDL 이렇게 불러요. 얘는 데이터베이스를 생성한다든가 수정한다든가 데이터의 타입, 항목 설정, 액세스 방법을 정의할 때 사용하는 언어. 그 다음에 데이터를 검색하고 삽입하고 삭제하고 변경할 때 사용하는 언어는 데이터 조작어 DML 이렇게 불러요. 그 다음에 데이터 제어어 DCL이라고 불러요. 데이터 컨트롤 랭귀지 이것의 약어인데요. 얘는 무겁습니다. 데이터의 보안 유지라든가 무결성 유지, 데이터가 혹시 에러가 걸렸어요. 뭐 장애가 발생했습니다. 이럴 경우 원래 상태로 되돌리는 거 데이터 회복. 그 다음에 여러 명이 데이터베이스에 공동으로 우와 하나의 데이터 막 고치려고 해요. 이때
차례를 기다려, 병행, 수행, 제어 이런 것들을 담당하는 데 사용하는 언어 뭐라고요? 데이터 제어어. 이거는 누가 주로 사용한다? 데이터베이스 관리자가 데이터의 관리, 감시, 관리를 목적으로 사용하는 언어입니다. 됐죠? 꼭 알아둬야 돼요. 스키마는 뜻만 알아둬요. 데이터베이스의 전반적인 구조와 제약 조건에 대한 명세 작업을 기술한 것. 이걸 뭐라고 부른다? 스키마. 스키마 종류는 3가지. 외부, 개념, 내부. 여러 개가 존재하는 스키마 외부, 오로지 하나 개념 스키마. 그 다음에 내부적으로 시스템 내부에 대한 제약 조건은 내부 스키마.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왜? 개, 네. 자, 그 다음에 ER 다이어그램 나왔는데요. 개체 관계 특징. 우리 시험에는요, 이렇게 세부적인 내용은 안 나와요. 그러면요, 바로 이 그림의 생김새를 묻는 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개체 관계 모델 ER 다이어그램은 어떤 거냐면은, 실제로 이 데이터베이스를 만들려면 현실 세계, 즉 우리가 살고 있는 모든 이 담당하는 업무들을 시스템으로 구축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현재 우리가 사용하는 이런 실제 세계, 이 세계를 컴퓨터가 이해할 수 있는 세계로 옮기는 거, 이거를 추상화 작업이라고 불러요. 예, 이때 사용하는 도표가 바로 ER 다이어그램입니다. 자, 이때 ER 다이어그램의 그림에서 이 사각형 보이세요? 예, 이 정사각형, 이것이 바로 직사각형이죠. 예, 이것이 개체라고 부르는 애입니다. 개체는 우리가 표현하려는 그 대상물, 이거를 개체라고 표현하고 사각형으로 표시하고요. 자, 이 교수라는 개체가 있고 교수가 갖고 있는 성격들 있죠. 교수는 교수 번호가 있어요. 교수 이름이 있습니다. 교수가 주로 가리키는 담당 학과가 있습니다. 교수 이메일이 있습니다. 이런 거 있죠. 즉 교수라는 개체가 갖고 있는 각각의 속성들, 이들이 바로 속성이고, 속성을 ER 다이어그램에서는 타원으로 표시를 합니다. 그 다음에 개체와 개체 사이에는 서로 관련성이 있는데 관계가 있다 이겁니다. 교수 개체와 학생 개체가 있다면 교수는 학생을 지도하고 학생은 교수로부터 지도를 받지요. 그래서 지도라는 관계가 성립된다. 이때 지도 관계는 이렇게 관계는 마름모로 도형이 표시가 된다는 거 알아둬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여기 그 속성을 보면은 어떤 애는 밑줄이 그어져 있는 애가 있습니다. 이렇게 보이죠? 이런 애는 뭐냐면 기본키야 이런 뜻입니다. 기본키는 뭡니까? 네, 이 교수가 이 학교에 500명이 있다고 합시다. 그럼 500명의 교수 이름, 담당 과목 이렇게 다 데이터가 들어가 있다고 해요. 그러면 이들 500명의 레코드 각각을 구분할 수 있는 뭔가 식별의 능력을 갖고 있는 애가 있어야 되는데 그 애가 바로 기본키라는 겁니다. 교수 번호. 우리 학교 다닐 때 학번 있었죠. 나하고 내 친구하고 아무리 친해도 학번은 달라요. 또 우리 주민등록번호 갖고 있죠. 주민등록번호 똑같은 사람 있습니까? 없어요. 즉 주민번호 치면은 뭐예요? 우리 개인정보 뜨죠? 마찬가지예요. 즉 전체 국민 중에서 나라는 사람을 구분할 수 있는 유일한 성격, 그것이 바로 주민등록번호입니다. 그래서 주민등록번호도 기본키가 돼요. 각각의 데이터들을 구분할 때. 이해돼요? 그래서 기본키는 이렇게 타원 안에 해당 필드 이름 쓰고 밑줄로 표시가 된다는 거 알아두면 됩니다. 됐어요?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논리적 데이터 모델의 종류. 자, 데이터 모델의 종류 3가지만 알아둬요. 계층 데이터베이스 모델, 네트워크 데이터베이스 모델,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모델. 이 중에서도 우리가 공부하는 건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모델인데요. 자, 얘는 어떻게 구성한다고요? 테이블 형태로 행과 열로 구성이 되고 있는 이러한 단순한 데이터베이스 구조가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구조이고, 계층형 데이터베이스 모델은 어떤 형태?
트리 형태의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이런 구조. 그 다음에 네트워크 데이터베이스 모델, 얘는 망 데이터베이스 모델이라고도 불러요. 얘는 그래프 구조 형태를 갖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됐죠? 그래서 여러분 계층 데이터베이스 모델이 확장된 형태로 구조가 복잡한 애는 뭐다? 네트워크 데이터베이스 모델. 이거 올해 시험에도 나왔던 문제입니다. 그래서 계층은 트리 형태, 관계는 테이블 형태 또는 표가 테이블이죠. 네트워크 데이터베이스는 그래프 형태로 계층 데이터베이스 모델의 확장 형태이다. 이렇게 알아두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 관계 데이터베이스 모델의 용어가 나오는데 이 용어 알아둬야 됩니다. 여러분 되게 잘 나와요. 자, 맨 위에는 테이블 각각의 필드 이름이 존재를 합니다. 사원번호, 이름, 성별, 부서명 이렇게. 테이블이라는 거는 비슷한 성격의 내용들을 하나의 표로 만든 거, 이게 바로 테이블이에요. 즉 사원번호, 이름, 성별, 부서명 써있는 거 보니까 뭐예요? 아, 얘는 사원에 대한 정보를 갖고 있나 보다, 이렇게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사원번호, 이름, 성별, 부서명, 이게 바로 뭐냐면 필드 이름. 그럼 필드 이름이 모두 몇 개가 있나요? 4개. 자, 이 필드 이름 똑같은 이름이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헷갈리겠죠. 따라서 필드 이름은 절대 중복되지 않습니다. 필드의 순서는요. 이름이 먼저 나오고 사원번호가 뒤에 나와도 상관없어요. 그 다음에 자, 필드 이름 밑에 보면은 그 사원번호라고 쓴 곳에는 사원번호가 가지런히 들어가 있고 이름이라고 써 있는 곳에는 이름 데이터가 들어가 있고요. 성별에는 성별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각각의 필드의 데이터가 차례대로 들어가서 한 줄이 만들어지죠. 이 하나의 줄, 이것을 우리는 레코드 또는 행 또는 튜플 이렇게 불러요. 됐습니까? 그러면 튜플이 모두 몇 개죠? 현재 이 테이블은 3개? 네, 맞아요. 3개입니다. 3개의 튜플이에요. 이 튜플의 전체 개수를 우리는 카디넬리티 이렇게 불러요. 튜플의 개수는 3, 카디넬리티는 3이야. 이렇게 말한다고요. 이해돼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 필드는 열이죠. 이 필드는 모두 몇 개? 4개. 이 필드를 우리가 다른 말로 속성, 애트리뷰트라고 불러요. 됐습니까? 예. 자, 그리고 이 애트리뷰트 요 애가 이 필드가 갖고 있는 즉 동일한 필드에 대해 갖고 있는 이 값들 있죠. 이 값들의 집합 이것을 우리는 도메인 이렇게 불러요. 뭐라고요? 도메인. 됐죠? 즉 하나의 필드가 갖고 있는 같은 타입의 데이터. 즉 사원번호가 숫자면은 숫자 데이터만 이렇게 올 수 있는 겁니다. 이걸 우리는 도메인 이렇게 불러요. 이해돼요? 네, 알아둬야 됩니다. 그 다음에 테이블의 특징 나오는데 테이블에 속한 튜플은 여러분 이 만약에 이름은 똑같은 이름 올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레코드 전체가 완전히 똑같은 레코드가 또 올 수는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튜플은 중복되지 않으며 순서에 제한 있다 없다? 없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습니까? 테이블에서 필드의 순서는 중요해요?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하지 않습니다. 한 테이블에서 필드 이름은 중복돼요? 아니요. 유일해야 됩니다.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빨간색 글씨. 자, 그 다음에 키에 대한 내용 나왔습니다. 기본 키와 여러분은 외래 키를 알아둬야 되는데요. 자, 키는요. 테이블에서 다른 데이터와 구분하기 위한 어떤 성격? 유일한 성격을 갖는 필드 또는 여러분 하나의 필드를 가지고 기본 키를 만들 수도 있고 필요하다면 여러 개 필드를 가지고도 기본 키를 만들 수 있다는 거 알아두시면 됩니다. 각각의 튜플을 식별할 수 있는 유일한 성격을 갖는 것으로 한 테이블에서 적어도 한 개는 키가 존재해야 한다. 자, 그래서 기본 키는요. 프라이머리 키, 기본 키는
후보 키들 중에서 선정되어 사용되는 키로 어떻게 된다고요? 절대로 널이 될 수 없습니다. 즉 여러분 기본 키가 아닌 필드는 널이라는 건 그냥 비어있는 값. 예. 널 값을 가질 수 있는데 기본 키로 설정된 필드 이름 있죠. 예를 들어 소매점 번호 이게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소매점 번호라는 기본 키가 설정되면 여기는 절대로 비어있는 값이 오면 안 돼요. 이렇게 데이터가 들어가야 돼요. 그리고 또한 이 기본 키로 각각의 데이터를 식별해야 되기 때문에 절대로 중복되는 값이 와서도 안 됩니다. 이해돼요? 이거 꼭 알아둬야 됩니다. 기본 키는 이런 성격 갖고 있다는 거 별표. 자, 그 다음 정규화도 시험에 잘 나옵니다. 올해도 계속 나왔죠. 정규화 작업이라는 거는 테이블을 이제 만들어서 여러분이 조작 작업을 해요. 삽입 작업을 한다든가 삭제를 한다든가 뭐 변경을 한다든가 이런 작업을 할 때 애트리뷰트들, 즉 애트리뷰트가 뭐예요? 그렇죠. 각각의 속성들, 필드 이름을 말합니다. 얘네들. 이 애트리뷰트들 간의 종속성 및 중복성으로 얘네들이 종속되거나 중복. 우리 데이터베이스는 절대로 중복이 최소화되고 데이터베이스의 독립성을 기치로 하는데 종속과 중복이 존재하면 당연히 문제가 생기겠죠. 이것으로 인해서 예기치 못한 곤란한 현상이 발생을 해요. 곤란해요. 바로 이런 문제를 뭐라고 부르냐면 이상하다, 이상, 어노멀리라고 불러요. 이해되죠? 이 이상이란 말도 시험에 나온 적이 있습니다. 이상이 뭐라고요? 데이터의 종속과 중복으로 인해 예기치 못한 이상한 현상이 발생한다. 에러가 발생한다. 이게 이상이에요. 그럼 이런 이상현상이 발생하면 우리가 제대로 된 작업을 할 수 있을까요? 없겠죠. 그래서 이 이상 문제 해결하자. 그것이 바로 정규화 작업이에요. 오케이? 그러면 이상 문제를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렇죠. 종속성의 문제라든가 중복성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죠. 그래서 정규화는 이상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데이터의 중복성 및 종속성을 배제하는 것. 이게 바로 정규화입니다. 자, 정규화 작업은요. 데이터베이스의 개념적 설계와 논리적 설계 단계에서 수행되고요. 정규화를 한다는 얘기는 쓸모없는 필드들이 해당 없는 필드들이 이 테이블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발생하는 거다. 따라서 이 테이블을 두 개로 쪼개자. 이렇게 테이블을 분할해 나가는 과정이 뭐다? 결국은 정규화 과정이다. 됐죠? 그래서 정규화 작업이라는 건 중복과 종속성을 제거하는 과정이고 제1부터 제5 정규형까지 존재합니다. 이때 정규화는 숫자가 커지면 커질수록 더 어때요? 견고하게 이루어지는 거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까지 배운 문제, 우리 관연도 짱짱한 기출문제들 풀어봅시다. 1번 문제, 2번 문제 다 올해 계속 나오고 있는 문제입니다. 다음 중 관계 데이터 모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예요. 틀린 거. 애트리뷰트가 취할 수 있는 같은 타입의 모든 원자값들의 집합을 도메인이라 한다. 이 지문은 시험에 여러 번 나왔던 지문이에요. 맞는 말입니다.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에서 릴레이션은 데이터들을 어떤 형태? 표 형태로 표현한 것 맞지요? 예, 트리형 계층형 데이터베이스 모델은 트리 구조, 그 다음에 네트워크 데이터베이스 모델은 그래프 구조. 기억해야 돼요. 속성들로 구성된 튜플 사이에 순서 없지요? 예, 애트리뷰트는 널 값을 가질 수 없다. 여러분, 애트리뷰트는 널 값 가질 수 있는데 다만 기본 키로 지정된 애트리뷰트 속성은 널 값을 가질 수 없겠죠? 예, 그래서 모든 애트리뷰트가 널 값을 가질 수 없다. 이건 틀린 거예요. 기본 키만 널 값을 가질 수 없습니다. 알아두시고요. 2번 다음 중 기본 키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겁니다. 맞는 거. 모든 테이블에는 기본 키를 반드시 설정해야 한다. 그건 아니에요. 기본 키는 없어도 돼요.
예, 다만 이제 키가 될 수 있는 성격은 갖고 있어야 됩니다. 액세스에서는 단일 필드 기본 키와 일련 번호 기본 키만 정의 가능하다. 여러분, 이 액세스에서 기본 키를 설정할 때는 반드시 일련 번호가 아니더라도 우리가 필요한 어떠한 그 필드가 있다면 기본 키 제한 없이 지정할 수 있습니다. 단 이런 OLE 개체나 이런 것들은 기본키 지정이 안 돼요. 그 다음에 데이터가 이미 입력된 필드도 기본키로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입력된 데이터에 대한 기본키 가능해요. OLE 개체 첨부 파일 형식의 필드엔 기본키 지정 안 됩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다음 중 정규화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한 테이블에 너무 많은 정보를 포함해서 발생하는 이상현상을 제거한다. 맞네요. 정규화를 실행하면 모든 테이블의 필드 수가 동일해집니까? 그건 아니죠. 정규화를 실행하면 테이블이 나뉘어지는 거죠? 네,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중복을 제거함으로 일관성을 유지하게 됩니다. 정규화를 실행하는 목적 중에 하나는 데이터 중복의 최소화 맞습니까? 예, 중복 최소화 종속성을 배제. 그죠? 그래서 답은 2번이고요. 4번 ER 다이어그램 나왔죠. 아유, 이 문제. 자, 의미가 바르게 연결된 거 뭐라 그랬어요? 사각형은 개체, 속성은요 타원. 얘네 두 개 바뀌어야겠네요. 마른 뭐는요 관계. 2번이네요. 그 다음에 밑줄 타원은 뭐라고요? 기본키. 됐죠? 5번 다음 중 DBMS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 장점에 해당하지 않는 거 얘도 계속 나왔던 문제죠. 자, DBMS 장점은요 일관성을 유지한다, 무결성을 유지한다, 보안을 보장한다. 다 맞죠? 독립성을 유지하는 거지 종속성을 유지하는 거 아니라 그랬습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중복, 종속 이런 건 다 아닌 거라고요. 6번 다음 중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모델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겁니다. 옳지 않은 거. 도메인은 하나의 애트리뷰트가 보세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 지문 그렇죠. 똑같죠. 이렇게 나와요 시험에. 예, 원자값들의 집합이다. 한 릴레이션에 포함된 튜플들은 모두 상이하며 튜플 사이에 순서 있다고 했나요? 없다고 했는데 답 2번이에요. 튜플의 수를 카디넬리티라고 부르죠. 그 다음에 애트리뷰트 즉 속성의 개수를 디그리라고 불러요.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애트리뷰트는 데이터베이스를 구성하는 가장 작은 논리적 단위이며 파일 구조상 데이터 필드에 해당된다. 맞는 말입니다. 7번 다음 중 데이터를 입력 또는 삭제 시 이상현상이 일어나지 않도록 데이터베이스를 설계하기 위한 기술을 의미하는 용어 뭐라고 부른다고요? 정규화. 다음 중 데이터의 보안 및 회복, 무결성, 병행수행 제어 등을 정의하는 데이터베이스 언어로 데이터베이스 관리자가 데이터 관리를 목적으로 사용하는 언어 뭐라 그랬죠? 여러분 데이터베이스 언어 3가지 데이터 정의어, 데이터 조작어, 데이터 제어어. 이 중에서 회복, 무결성, 병행수행 제어는 데이터 제어어 1번 DCL 알아둬야죠. 9번 다음 중 도메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도메인 뭐라 그랬어요? 릴레이션을 구성하는 각각의 행입니까? 각각의 행은 뭐예요? 튜플. 하나의 애트리뷰트가 취할 수 있는 같은 타입의 원자값들의 집합. 이렇게 문제가 나온다고요. 꼬고 나왔던 구문 다른데 붙이고 됐죠? 데이터베이스를 구성하는 가장 작은 논리적 단위 파일 구조에서 레코드와 같은 의미이다. 이거는 튜플에 대한 설명이에요. 됐죠? 자, 그 다음 여러분 이 파트로 갑니다. 두 번째 파트는 테이블 필드 및 데이터 속성 제약 조건인데요. 얘는 문제가 많으면 4문제까지 최소 2문제 이상 출제되는 파트입니다. 볼까요? 참고로 여기서는 이제 테이블 필드와 관련해 액세스와 연동해서 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액세스의 그 활용 조금 알고 계셔야 돼요. 자, 일단 테이블이란 뜻은요. 데이터가 입력될 수 있도록 필드를 설계하는 작업이 뭐다? 테이블이에요. 필드와 입력될 데이터의 형식 및 속성을 지정하는 것이 테이블입니다. 테이블을 생성하는 방법은 디자인 보기, 데이터 시트 보기, 테이블 서식 파일, 테이블 가져오기, 테이블 연결 이렇게 존재합니다.
필드 이름은요. 한글 영문 숫자 공백 포함해 64자까지. 공백의 첫 글자, 공백은 첫 글자로 못 와요. 그 다음에 특수문자 이런 거 느낌표라든가 쉼표라든가 대괄호 열고 닫고 이런 애들은 사용 못합니다. 그 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어요. 한 테이블, 릴레이션 테이블 똑같은 말이죠. 이 테이블에 동일한 필드 이름 똑같은 애트리뷰트 올 수 있다 없다? 없다. 그 다음에 데이터 형식의 종류가 나오는데 이 형식이 시험에 나오겠죠. 자, 참고로 이 형식 지정은 어디서 한다? 테이블의 디자인 보기 상태에서 데이터 형식을 지정하거나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해를 돕기 위해 간략하게 설명드리죠. 자, 액세스를 열었습니다. 일단 보시면은요. 이 액세스에서 만들기 누르면 자, 여기 테이블 개체, 쿼리 개체, 폼 개체, 보고서 개체 보이죠? 우리 필기시험은 바로 얘네들 개체, 테이블 개체, 쿼리 개체. 쿼리 개체는 쿼리 자체에 대한 문제도 나오지만 SQL도 여기에 포함하고요. 그 다음에 폼은 폼의 속성이라든가 폼의 컨트롤 개체들. 보고서도 보고서 자체에 대한 마법사에 대한 문제라든가 보고서 종류, 보고서 컨트롤 개체에 대한 문제가 출제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테이블은요, 여러분. 자, 클릭하고 만들기 리본 메뉴에 보시면은요, 여기 테이블 보이실 겁니다. 그러면 테이블 디자인 보이죠? 자, 테이블 그냥 만드는 게 있고 테이블 디자인이 있는데 테이블 디자인을 누르면 이렇게 필드 이름과 데이터 형식을 여러분이 직접 만들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 보여드린다면 예를 들어 제가 판매 번호 이게 바로 필드 이름이에요. 엔터 꽝 치면 바로 옆에 이 필드가 가질 수 있는 데이터 형식이 나오는 겁니다. 바로 우리 시험엔 얘네들이 나오는 거예요. 데이터 형식 보이십니까? 예, 눈 도장 찍으세요. 이 중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게 뭐냐면은 짧은 텍스트를 제가 누르면요. 자, 이거는 이 필드에 오는 데이터가 짧은 텍스트 형식, 즉 문자가 온다는 건데 최대 문자 크기 몇 글자? 255자까지 입력할 수 있는 형식이에요. 이게 우리 시험에 되게 잘 나와요. 그 다음 짧은 텍스트 말고 긴 텍스트가 있죠. 얘는 짧은 게 255자까지 지원하면 긴 텍스트는 더 긴 글자를 입력할 수 있겠죠. 몇 자까지? 64,000자까지 입력할 수 있어요. 그게 시험에 되게 잘 나와요. 자, 그리고 제가 여기서 일련 번호를 고르면 어떻게 되느냐. 얘는 자동으로 번호가 설정되는 게 일련 번호예요. 오케이? 똑같은 번호 절대 나오지 않습니다. 옛날에 많이 나왔던 문제죠. 그 다음에 여기 제품명, 자, 엔터 꽝, 짧은 텍스트 255자 보이죠? 이런 식으로, 자, 수량은 숫자로 한번 해볼까요? 숫자, 이렇게. 그럼 여러분 보세요. 제가 형식을 일련 번호로 했을 때 필드 속성을 보시고, 자, 이렇게 구성돼요. 짧은 텍스트를 클릭하면 이렇게 구성돼요. 느낀 점 있습니까? 아, 이 형식에 따라 필드 속성이 달라지네요. 달라져요. 오케이? 이걸 알아야 돼요. 그 다음에 단가. 단가는 이번에 돈이니까 통화로 해보죠. 통화. 이렇게. 어때요? 아, 다르다. 그리고 자, 이렇게 하고 제가 보기 눌러보겠습니다. 띵. 네, 저장. 그래서 제가 판매 이렇게 쓰고 엔터 꽝 하면 기본키 정의하지 않았어요, 제가. 근데 아니요, 안 만들 거예요. 이래도 아무 문제가 없다는 얘기예요. 이해되죠? 그러면 이 제품명은 오로지 텍스트만 오면 돼요. 이렇게 수량 제가 입력해보죠. 뭐 10개, 단가 2,000원, 지우고 2,000원, 엔터 꽝. 그럼 번호가 자동으로 이렇게 생겨요. 이게 일련 번호. 이해됩니까? 이런 거예요. 이것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일단 감 잡으셨죠? 자, 그래서 결론. 데이터 형식에 따라 필드가 갖는 속성 같다, 다르다, 다르다는 거 지금 눈여겨보셨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이게 바로 뭐예요? 이제 눈에 들어오죠? 아, 얘가 바로 데이터 형식이구나. 자, 텍스트 형식, 짧은 텍스트 255자, 긴 텍스트 64,000자 설명드렸고요. 숫자는요, 산술 계산에 사용되는 각종 크기 숫자 입력할 수 있는 형식으로 정수, 실수, 바이트, 통화는 원화 표시됐던 거 아시죠? 예, 화폐 계산에 사용될 자료를 저장할 때 사용하는 형식, 소수 4자리까지 표시 가능합니다.
날짜 시간 형식은 날짜 시간을 입력할 수 있는 형식입니다. 1년 번호는 자동적으로 번호 하나씩 증가되는 거 보셨어요? 한 번 부여된 번호는 또 부여되지 않아요. 한마디로 중복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업데이트나 수정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예 아니오는 예 또는 아니오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할 수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OLE 개체는요. 말 그대로 소리라든가 이미지라든가 이런 데이터 있죠. 이런 것들을 개체를 입력할 수 있는 형식으로 기본 필드 크기는 1기가비트. 인덱스 지정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 기본 키도 안 된다는 거. 하이퍼링크는 웹사이트나 파일의 특정 위치로 바로 이동하는 하이퍼링크를 입력할 수 있는 형식이에요. 됐죠 여러분? 네, 요 정도만 눈여겨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 각각의 이제 편집이 나오는데 얘네들은 가끔 시험에 나와요. 얘는 제가 곧바로 설명드리면 이해만 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 여러분 이렇게 있는데 제가 제품명, 수량, 단가 이렇게 나왔는데 제품명 다음에 판매처라는 필드를 넣는다는 걸 깜빡했어요. 이럴 때는 여기서는 못 넣어요. 여긴 데이터 보기예요. 따라서 요거 디자인 보기 보이죠? 요걸 눌러서 디자인 보기에서 필드 이름이라든가 데이터 형식을 지정할 수 있다는 거 먼저 알아두세요. 자 보세요. 그러면 제품명을 수량과 제품명 사이 수량에다 커서를 갖다 놓고 요 위에 보세요. 행삽입 보이십니까? 있네. 이렇게 누르면 하나의 줄이 생겨요. 여기에다가 곧바로 여러분이 판매처 이렇게 입력할 수 있다는 겁니다. 됐어요? 그 다음에 나는 안 되겠다. 판매처 밑으로 내려가야겠는데? 그러면 수량 단가를 이렇게 범위로 잡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어떻게 해요? 이 두 개의 내용을 곧바로 잘라서 붙여넣기를 한다든가 그냥 끌고 이렇게 이동을 하면은 필드에 이동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해돼요 여러분? 이 얘기예요. 별거 없네. 예, 이게 다예요. 그리고 판매처 다음에 제가 간단하게 판매 일자를 써보죠. 판매 일자는 날짜 시간으로 바꿔보겠습니다. 자 날짜 시간 여기 있네요. 형식 달라지죠? 예, 바로 이거예요. 자 그래서 이것에 대한 내용 설명 다 된 겁니다. 그러면 필드 이동도 되니까 제가 이동할 경우 마우스로 한 번에 여러 행 지정 후 이동할 수 있는 거 가능하죠? 예, 하나면 하나만 끌고 이동하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자 여러분 필드 삭제는요. 해당 필드를 곧바로 선택하고 뭡니까 여러분? 우리가 행 삭제를 눌러도 되고 또는 마우스 오른쪽 눌러서 행 삭제를 눌러도 된다는 것입니다. 보이죠? 예, 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필드 속성이 나오는데요. 제가 빨간색 써놓은 건 다 시험에 나온 것들입니다. 필드 크기는 필드에 저장할 수 있는 데이터의 최대 크기. 형식은요. 필드의 표시 방법으로 미리 정의된 형식을 선택하거나 사용자가 지정하는 거. 얘는 엑셀에 셀 서식에서 사용자 지정 형식 있었죠. 표시 형식. 하고 사용자 지정 형식 있었죠. 걔네들을 생각하면 됩니다. 뭐 골뱅이도 쓸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우리가 알고 있는 샵을 쓴다든가 이런 것들을 다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입력 마스크는요. 필드에 데이터를 입력할 경우 그 모형을 설정합니다. 그러니까 데이터를 입력할 때 에러를 막기 위해서 미리 모형을 만들어둬요. 숫자가 두 자리만 와야 돼? 이렇게. 사용자로부터 입력을 좀 받을 때 사용자가 입력할 때 발생하는 어떤 여러 가지 오류들 이런 것들을 막기 위해서 미리 모형을 만들어 놓는 거. 이게 입력 마스크인데 입력 마스크 서식 기호가 존재합니다. 여러분 이거 시험에 되게 잘 나와요. 자 서식 기호 나오죠. 자 먼저 0하고 9, 샵 얘네들은 다 숫자를 나타냅니다. 0에서 9까지. 숫자만 입력하는 건 0. 9하고 샵은 공백도 입력을 합니다. 그리고 차이점은요. 제가 만약에 마스크에 0을 쓰면 얘는 꼭 한 자리 숫자를 입력해야 돼요. 근데 9하고 샵은 그냥 제가 9 한 자리를 썼다든가 샵 하나를 쓰면은 그냥 공백이 와도 돼요. 입력 안 해도 돼요. 공백 한 자리 입력해도 그냥 공백, 빈칸 이렇게 해도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꼭 숫자를 입력하는 게 아니라 선택이에요. 예. 근데 중요한 거는 9하고 또 샵하고 차이는
더하기 빼기 기호를 넣을 수 있느냐 없느냐. 있으면 샵, 없으면 구. 됐어요? 그 다음에 L은 L 물음표 A 보이죠? 얘네들은 전부 다 뭐다? 문자. 근데 L은 대문자 L이에요. 얘는 오로지 영문자와 한글만 입력해요. 그러니까 제가 L 이렇게 쓰면은 무슨 일이 있어도 영문자 한 자리 와야 돼요. LL 이렇게 쓰면 한글 한 글자 또는 영문자 하나 이렇게 올 수 있어요. 꼭 와야 돼요. 필수예요. 물음표는요. 안 와도 돼요. 예, 선택이에요. 그래서 영문자 한글만 입력 가능합니다. 됐어요? 그 다음에 대문자 A는 필수죠. 꼭 와야 돼요. 얘는 영문자 한글 외에 뭐가 올 수 있다? 숫자도 올 수 있습니다. 소문자도 숫자가 올 수 있는데 얘는 선택이에요. 안 써도 되는 거. 그 다음에 앰퍼샌드는 필수 요소입니다. 모든 문자나 공백을 입력할 수 있는 걸 말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여기 보시면 작다 부등호 크다 부등호 나오죠. 작다는 모든 문자를 소문자로 바꿔, 크다 부등호는 모든 문자를 대문자로 바꿔줘. 이런 뜻이에요. 대문자로 바꾸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쓰면은 내 뒤에 나오는 애들을 대문자로 바꿔줘.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느낌표는 문자를 위쪽에서 입력해도 오른쪽 기준으로 채워지는 거. 됐죠 여러분? 네, 읽어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0, 9, 샵의 차이점, L 물음표 A의 차이점. 이렇게. 됐죠? 이것만 암기를 하세요. 나머지 다 버리세요. 네. 앰퍼샌드는 여러분 부드럽게 연결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1번 다음 중 테이블 디자인 보기에서 이게 다예요. 네, 이거 말고도 여러분 이거 설명 안 드렸네. 죄송해요. 자, 여기 형식에 여러분 나와 있고 입력 마스크 나와 있고 기본값 있죠. 기본값은 뜻이 뭐냐면 새 레코드가 만들어질 때 사용자가 어떤 값을 입력하지 않고 자동으로 입력되는 값을 말합니다. 이것도 보여드려야겠다. 자, 여러분 이해를 돕기 위해. 자, 여기 이렇게 나왔습니다. 제가 수량에다가 수량 기본적으로 우리 회사는 10개가 기본이야. 기본값 0으로 돼 있어요. 숫자 타입의 기본값 0이에요. 알아둬야 돼요. 이게 확대가 안 돼서. 자, 제가 기본값을 10으로 바꿨습니다. 엔터 꽝. 수량을 10으로 바꿨어요. 그럼 보기 보시면 네, 여기 다음 레코드에 자동으로 10이 들어가네. 네, 이게 기본값이에요. 이해됩니까? 그 다음에 여러분 캡션은 또 뭐냐면 이 캡션은 심심치 않게 나와요. 캡션은 일종의 별명이에요. 뭐냐면 자, 제가 판매처에다가 caption 보이죠? 판매처의 캡션 보시기만 하세요. 여기다가 거래처 이렇게 썼어요. 엔터 꽝. 그러면 필드 이름이 판매처죠. 근데 보세요. 보기. 네. 거래처라고 떠요. 그럼 필드 이름이 바뀐 건가요? 아니요. 필드 이름은 그대로 존재하는데 사용자에게 좀 더 빨리 어필할 수 있게끔 필드 이름을 잠시 거래처라고 보여주는 것 뿐이에요. 이게 캡션이에요. 즉 캡션은 눈에 보이는 대로, 눈에 보이는 그 화면 표시 정보를 말하는 겁니다. 이해돼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여기에 보면은 또 뭐가 있냐면은 필수라는 말 보이세요? 필수. 보이죠? 제가 제품명 필수가 아니오죠. 아니오는 뭐냐면 필수적으로 입력하지 않아도 돼요. 이 뜻이에요. 입력 안 해도 돼요. 근데 제가 여기다가 네 이렇게 하면은 자, 보세요. 제품명에다가 이렇게 메시지가 떠요. 네. 자, 제가 제품명 안 썼어요. 안 쓰고 단가는 아무튼 5,000원이야. 제품명 잘 모르겠어. 거래처는 한울 상사. 판매 일자 이거 날짜예요. 제가 날짜 8월 2일 이렇게 입력했습니다. 이렇게 에러 나요. 필드값 빨리 제품명 입력해 빨리. 이렇게. 왜요? 필수이니까. 그래서 연필이야. 이렇게. 아무 문제 없죠? 요겁니다. 이게 필수예요. 그래서 아니요 하면은 필수적인 게 아니고 이해하면 필수예요. 됐죠? 그 다음에 여러분 여기 인덱스라는 말 보이십니까? 인덱스요. 네, 인덱스 속성.
제가 판매 번호를 자 클릭하고 인덱스 아니오로 돼 있죠. 자 아래로 화살표 누르면 인덱스는 이렇게 세 가지 값을 갖게 돼요. 아니요, 예 중복 가능, 예 중복 불가능, 요거밖에 없어요. 그럼 아니요는 뭐냐면 인덱스를 지정하지 않겠다는 얘기인데, 자 여러분 여기 오른쪽 보세요. 오른쪽에 설명 나왔습니다. 인덱스 속성을 지정하면 찾기, 데이터가 많을 때 검색이라든가 데이터를 차례대로 나열하는 정렬이 빨라져요. 그렇지만 데이터를 입력하는 거라든가 업데이트, 즉 데이터의 뭔가 변화, 이런 변경 작업의 속도는 어떻게 된다? 느려진다. 알아둬야 돼요. 그 다음에 만약에 여러분이 예 중복 불가능 이거를 누르잖아요. 기본 키가 예 중복 불가능이에요. 이거를 선택하면 필드에 중복된 값이 입력될 수 있다 없다? 없다. 됐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이것을 아니요 이렇게 누르고 판매 번호를 기본 키, 요거 황금 열쇠 보이죠? 이거를 눌러버리면 보세요. 자동으로 인덱스는 네 중복 불가능이 됩니다. 이해돼요? 기본 키를 지정하면 인덱스는 자동으로 네 중복 불가능이 된다는 것까지 알아두면 돼요. 됐어요? 네, 이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제품명 같은 경우 여러분 여기 일반 탭, 필드 속성을 보면 일반 탭과 조회 탭이 있거든요. 조회 탭을 누르면 컨트롤 표시에 텍스트 상자 나오죠? 자 이거를 제가 아래로 화살표 누르면 목록 상자, 콤보 상자 이 세 개 중에 하나를 고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콤보 상자는 뭡니까? 네, 콤보 상자 같은 거를 제가 고르면은요 이렇게 제가 표시를 했단 말이에요. 감 목록 이렇게 그렇게 하고 여기에다가 뭐 예를 들어 노트, 연필, 뭐 포스트잇 이렇게 제가 썼단 말이에요. 보기를 누르면은 자 제품명 아까는 써야 했죠. 근데 이렇게 목록이 나온다고요. 그럼 입력이 좀 빨라지겠네요. 그렇습니다. 이게 바로 조회 속성을 사용하는 이점이에요. 아까는 입력했지만 지금은 고를 수 있기 때문에 편리하고 더 빠르게 데이터를 입력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게 조회 속성. 됐어요? 여기서 여러분은 조회 속성의 컨트롤 표시 종류 세 가지 있다는 거 알아두시고 조회 속성이 왜 이용하면 좋은지 요것까지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됐어요? 이 정도 알아두면 돼요. 자 그래서 캡션은 화면에 보여줄 필드 이름, 유효성 검사는 데이터 값들을 제한하는 식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 유효성 검사 텍스트는 어긋나는 데이터가 이 규칙에 어긋나는 데이터 있을 경우 오류 메시지 표시하는 거. 자 인덱스 뭐라고요? 데이터 찾기, 다른 말로 조회 작업을 가속화하기 위한 메뉴입니다. 메뉴는 뭐뭐 아니요 중복, 중복 불가능. 그 다음에 입력이나 업데이트 작업 시 속도가 어떻게 된다고요? 저하된다. 됐습니다. 이 정도 알아두고 문제 봅시다. 자 1번 다음 중 테이블의 디자인 보기에서 설정 가능한 작업에 해당하지 않는 거. 폼 필터를 이용해 조건에 맞는 내 코드만 표시할 수 있다. 여러분 폼 필터는 폼에 나오는 거죠. 1번이에요. 필드에 설명에 입력한 내용은 테이블 구조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상태 표시줄에 표시만 됩니다. 설명은 코멘트의 역할이에요. 설명이 있었던가요? 네, 있습니다. 여기 여러분 맨 밑에 보시면은 제가 이렇게 클릭을 하고 일반 탭이에요. 일반 탭에 보시면 여기 설명 보이죠? 여기 설명 옵션이네요. 예. 그래서 여기서 얘를 기본 키 이렇게 썼단 말이에요. 그러면 보기를 누르면은 여기엔 안 나타나요. 예. 여기엔 나타나지 않고 다만 어떻게 돼요? 기본적으로 얘에 대한 그냥 간단한 코멘트 역할만 상태 표시줄에 표시가 된다는 겁니다. 됐어요? 그렇게 알아두면 됩니다. 컨트롤 표시 속성은 텍스트 상자, 목록 상자, 콤보 상자 중에 선택할 수 있다. 맞죠? 여러분 조회에서 한 개 이상의 필드 선택해 기본 키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자 2번 다음 중 테이블의 필드 속성 설정 시 사용하는 인덱스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올해도 나온 문제입니다. 인덱스 설정하면 내 코드 검색 정렬 속도 빨라지죠? 인덱스 설정하면은 내 코드의 추가, 수정, 삭제 속도는 느려지죠? 데이터 형식이 OLE 개체인 필드에는 인덱스 설정할 수 없죠? 인덱스는 한 개 필드에만 설정 가능한 게 아니라
여러 개 필드에도 설정 가능합니다. 그리고 주로 기본 키에 많이들 설정하죠. 그러니까 이 앞부분이 여러분 틀린 말이에요. 답 4번입니다. 다음 중 테이블 조회 속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겁니다. 조회 속성을 이용하면 사용자가 직접 값을 입력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오류를 줄일 수 있겠죠. 왜? 아래 목록으로 뜨니까. 조회열에서 다른 테이블이나 쿼리에 있는 값을 조회하도록 설정할 수도 있고 직접 입력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 3번 원하는 값을 직접 입력해 조회 목록 만들 수 있다. 예, 맞는 말이에요. 조회 목록으로 표시된 열의 개수는 변경할 수 없고 미안하지만 열 개수 사용자가 변환할 수 있고요. 행 원본에 맞추어 자동으로 설정된다. 열의 개수는 우리가 지정할 수 있습니다. 답 4번이에요. 알아둬야 돼요. 그 다음에 4번 데이터 형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짧은 텍스트 형식에는 텍스트와 숫자 모두 입력할 수 있다. 맞아요. 숫자 형식에는 필드 크기 설정에 숫자 값의 크기 제어할 수 있다. 맞고요. 긴 텍스트 형식에는 짧은 텍스트와 비슷하나 최대 255자는 짧은 텍스트죠. 긴 텍스트는 64,000자. 따라서 답 몇 번? 3번. 5번 다음 중 입력 마스크 설정에 사용하는 사용자정의 입력 마스크 기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맞는 겁니다. 자, 9가 소문자 변환이에요. 소문자 변환은 바로 요거 부등호 작다 부등호. 그 다음에 대문자는 뭡니까? 크다 부등호. 됐죠? 그 다음에 숫자나 공백을 입력받는다. 이게 9예요. 예. 그 다음에 작다 부등호 나왔네요. 얘는 영문 소문자. L은요 영문자와 한글만 입력받는다. 맞죠? 4번 외워야 답 나와요. 그 다음에 6번 문제도 똑같은 문제예요. 6번 7번 다 같네. 이렇게 나와요. 다음 중 테이블에서 입력 마스크를요 LA 영구 물음표로 설정한 경우 입력할 수 없는 값은 이렇게 나왔습니다. LA 영구 물음표예요. 그럼 L은 뭐예요? 오로지 영문자하고 한글만 올 수 있어요. 그러면 첫 글자가 영문자인 애들을 다 예선 통과네요. 두 번째 A예요. 여러분 A는 뭐라 그랬습니까? 대문자 A는 필수 요소로 영문자하고 숫자하고 한글이 올 수 있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숫자하고 영문 나와 있는 애 얘도 예선 통과, 얘도 예선 통과, 얘도 통과, 얘도 통과. 그죠? 세 번째 0은 뭐예요? 오로지 숫자. 자, 세 번째 오로지 숫자. 아이고 이런 치열하네요. 그 다음에 9는요. 9는 숫자, 공백. 그죠? 숫자, 공백 다 올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됩니까? 숫자 네 번째 올 수 있어요. 네 번째 없어요. 공백도 올 수 있는 거죠? 얘도 맞아요. 얘 네 번째 숫자 와 있네요. 네 번째 숫자 맞아요. 이런. 그 다음 물음표가 핵심이네요. 여러분 물음표는 뭡니까? 영문자, 한글 이런 애만 올 수 있는 거죠. 다만 선택이에요. 안 와도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공백이어도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자, 얘 뭐가 왔습니까, 여러분? 이런 숫자가 왔네요. 안 되죠. 문자, 오로지 문자. 그죠? 문자 아니면 공백이에요. 따라서 1번이 답이에요. 얘는요? 얘는 뒤에 공백인가 보죠, 뭐. 얘도요? 얘도 공백이죠. 얘는요? 문자네요? 문자 올 수 있잖아요. 문자 또는 공백이에요. 그럼 답은 몇 번? 1번. 이렇게 풀어야 돼요. 7번 다음 중 특정 필드에 입력 마스크를 0, 9, 샵, L 0은 뭐예요? 오로지 숫자. 첫 글자 숫자 아닌 거 예선 탈락. 얘는 오히려 쉽네요. 예선 탈락. 얘네들은 다 맞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글자 9예요. 9는 뭐예요? 숫자 아니면 공백. 두 번째 어떻습니까? 이런 다 예선 통과네요. 그 다음에 샵은 뭔 뜻일까요? 샵. 얘는 0에서 9까지 숫자라든가 또는 공백. 그쵸? 또는 플러스 마이너스 기호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 숫자. 얘 맞아요. 그죠? 자, 세 번째 A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A는 오면 안 되는데. 안 되죠? 안 돼요. 자, 그 다음에 여기도요. A가 왔네요? 안 돼요. 그 다음에 그럼 답이 1번인데요. 네 번째 L은 뭐예요? 오로지 영문자, 한글. 그럼 뭐예요? 맞네. 그럼 답이 1번이에요. 이렇게 푸는 거예요.
꼭 알아둬야 돼요. 참고로 6번, 7번 문제는 나왔던 문제 또 나오고 또 나오고 뉴페이스 아닙니다. 자, 그 다음 여러분 관계 설정이 나왔는데요. 관계 설정은 관계형 DB에서는 동일 분류의 데이터들로 테이블을 만들어 저장한 후 각 테이블의 필드들을 필요에 따라 조합해서 사용합니다. 관계 설정은요, 테이블의 데이터를 저장할 때 잘못된 데이터 입력을 사전에 방지하고 여러 테이블에 저장된 정보들을 연결해서 가져올 수 있도록 관계를 정의합니다. 자, 이 관계를 설정하면 쿼리, 폼, 보고서에서 여러 테이블의 정보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어요. 이 관계를 지정하기 위해서는요, 기본 키와 이 테이블과 이 테이블을 서로 참조할 수 있는 참조 키가 필요한데 그것이 바로 외래 키입니다. 그래서 기본 키 필드와 외래 키 필드의 데이터 형식과 종류의 정보는 항상 똑같아야 돼요. 동일해야 된다는 거. 자, 그리고 관계의 종류, 참고로 필드 이름은 달라도 됩니다. 자, 관계의 종류는 몇 가지? 세 가지. 1대1, 1대다, 다대다. 1대1은 기본 테이블과 2와 매칭되는 상대 테이블이 서로 테이블이 어때요? 1대1로 서로 연결되는 겁니다. 1대다는요. 여기 한 개인데 여기는 여러 개의 정보를 가질 수 있는 겁니다. 즉, 한 사람의 고객이 있어요. 이 고객이 우리 마트에서 사간 판매 데이터들 어때요? 한 고객이 맨날 1년 내내 한 번만 마트 이용하면 마트 망하겠죠. 예, 여러 번 이용하겠죠. 이게 1대다예요. M은요. 예, 기본 테이블 여러 개, 그 다음에 그에 상응하는 테이블도 여러 개. 즉 학생들이 어떤 과목을 수강하면 어때요? 이 과목 입장에서도 이 과목 한 명만 수강하면 폐강되죠. 여러 명이 수강할 수 있고 또 반대로 학생 입장에서도 이 과목만 수강합니까? 아니죠. 여러 개 과목을 수강할 수 있습니다. 이게 다대다예요. 됐죠? 자, 그래서 여러분 관계 편집이 나오는데요. 여기 여러분 잠깐 보시면요. 제가 요거는 보여드리죠. 자, 이거 닫고. 자, 제가 데이터베이스 도구에 관계라는 게 존재합니다. 자, 관계 다 만들어 놨습니다. 여기 보면 고객 테이블과 동물 정보가 있습니다. 여기 1하고 다가 나왔죠. 이건 뭐냐면 고객 한 명은 여러 마리의 동물을 키운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고객 아이디하고 주인 아이디, 필드 이름 서로 다르죠. 이때 바로 이 주인 아이디가 뭐냐면은 이 테이블을 나의 주인 이름은 누구지? 이렇게 참조를 할 때 얘를 바로 외래키라고 불러요. 그러면 주인 아이디가 있어야 되겠죠. 여기에. 만약에 동물병원에 어떤 동물, 해피라는 동물이 왔어요. 근데 조회를 해보니까 주인이 여기 등록이 안 돼 있어요. 고객으로. 그럼 어때요? 이 동물에 대한 주인 이름이 누군지 모르잖아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알아야 돼요. 이 외래키, 즉 이쪽 테이블을 연결하는 데 필요한 이 다리 역할을 하는 얘가 참조키, 외래키인데요. 이 외래키는 반드시, 외래키의 값은 이 고객 테이블에 반드시 존재해야 돼요. 그것도 중복되지 않게. 됐죠? 그 아이디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걸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참조 무결성 유지라고 불러요. 뭐라고요? 항상 참조 무결성 유지. 참조 무결성을 유지하면 관련 필드 모두 업데이트와 관련 레코드 모두 삭제가 이렇게 활성화가 됩니다. 얘를 빼면 활성화가 안 돼요. 체크. 그러면 관련 필드 모두 업데이트에 체크를 하면 주인 아이디가 여기서 고객 아이디가 1, 2, 3, 4로 바뀌면 동물 정보 테이블의 주인 아이디도 똑같이 1, 2, 3, 4로 자동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그러면 레코드 모두 삭제는요. 어느 날 고객 아이디 1, 2, 3, 4를 제거하면 동물 정보의 이 주인 아이디 1, 2, 3, 4였던 동물도 다 제거를 시키겠다는 얘기예요. 되게 위험하죠? 자, 그리고 1대 다의 관계는 우리가 설정하는 게 아니라 얘가 자동으로 생성을 해요. 알아서. 아, 이 정보는 1대 다의 관계야. 얘가 알아서 인식해요. 됐죠, 여러분? 그리고 여기 조인 유형을 보시면 자, 이들이 연결되는 형태인데요. 자, 여기 첫 번째는 두 개가 똑같은 데이터만 연결해야 돼. 이너 조인이라고 불러요. 그 다음 두 번째, 고객에서는 모든 레코드 포함하고 동물 정보에서는 조인된 필드만 나와. 이거는 왼쪽
외부 조인, 레프트 조인. 세 번째, 오른쪽 입장에서 동물 정보에서 모든 레코드 포함하고 고객에서 조인된 필드만 나와. 이거는 라이트 조인, 오른쪽 우선 조인이에요. 그래서 종류는 내부 조인, 왼쪽 외부 조인, 오른쪽 외부 조인 이렇게 세 가지가 있다는 거. 기본은 내부 조인. 됐습니까? 예, 요거 알아두면 됩니다. 우리 시험엔 요 자체를 묻는 문제 되게 잘 나와요. 자,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 보시면 1번 참조 무결성 나오죠. 자, 여기서 소매점 보이시죠? 1대다. 얘가 얘를 참조하는 거네요. 얘가 외래키예요. 그러면 소매점 테이블에 존재하지 않는 소매점 번호를 참조 테이블에 생성할 수 없겠죠. 그죠? 여기에 소매점 번호가 없는 애들은 여기에 없으면은 여기에 절대 만들지 못해요. 그 다음에 소매점 번호가 바뀌면 참조 테이블, 즉 물품 테이블에 해당 필드 값도 자동으로 바뀐다. 이게 업데이트. 그 다음에 레코드 소매점 번호를 삭제하면은 그와 연결된 테이블에 관련 레코드가 자동으로 삭제되는 거. 물품 테이블에 테이블이 삭제가 되는 거. 그죠? 관계는 알아서 설정. 자, 그래서 참조 무결성 여러분 알아둬야 됩니다. 기본 테이블에서 사용할 필드는 기본 키이거나 고유 인덱스가 설정돼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참조 키가, 자 여기 여러분 참조 키가 참조하는 이 필드는 반드시 이 테이블의 기본 키나 유일성이 돼 있어야 된다 이겁니다. 이게 기본 키죠? 열쇠 그려져 있죠? 관계 설정에 사용되는 두 테이블의 필드는 데이터 형식은 똑같아야 돼요. 필드 이름 달라도 됩니다. 기본 테이블과 참조 테이블 모두 액세스 데이터베이스의 테이블이어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외부의 데이터를 액세스로 가져올 수 있습니다. 텍스트 파일이나 스프레드시트, 데이터베이스 등의 외부 데이터를 현재 액세스 데이터베이스로 불러오는 작업을 우리는 외부 데이터 가져오기 이렇게 말합니다. 가져온 데이터를 사용해 새로운 테이블 만들 수 있겠죠. 그리고 생성된 테이블로부터 폼 보고서 만들 수 있다 없다? 있다. 데이터 구조가 일치하는 경우 기존 테이블에 가져온 데이터만 추가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데이터를 가져와도 원본 데이터는 절대로 변경되지 않아요. 가져오는 거는. 가져온 데이터를 변경해도 원본 데이터에 영향 미친다 안 미친다? 안 미친다. 알아둬야 됩니다. 그에 비해서 그 테이블을 연결한다는 얘기는 달라요. 연결이란 얘기는 우리는 데이터가 서로 연결돼 있어 이런 얘기입니다. 연결된 테이블의 데이터를 변경하면 원본 데이터도 자동으로 변경된다. 알아둬야 되고요. 연결된 테이블을 삭제할 수 있고요. 연결된 테이블을 삭제하더라도 원본 데이터에는 아무 영향을 주지 않게 돼요. 삭제할 때는 영향 없습니다. 알아두면 돼요. 자, 그럼 알파풀 기출문제 관계 편집 대화 상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관계를 구성하는 어느 한쪽의 테이블 또는 필드 및 쿼리를 변경할 수 있다. 조인 유형을 내부 왼쪽 우선 외부 조인, 오른쪽 우선 외부 조인 세 가지 있었죠? 선택할 수 있습니다. 항상 참조 무결성 유지 선택하면 관련 필드 모두 업데이트와 관련 레코드 모두 삭제 옵션 선택할 수 있었죠. 관계의 종류는 1대다, 다대다, 1대1 세 가지 중에 선택하는 게 아니라 액세스에서 알아서 설정하죠. 그래서 4번이 틀린 말이에요. 그리고 이것만 읽고 이거 선택할 수 있는데 이 종류는 세 가지가 맞아요. 그렇지만 선택한다는 말이 틀린 거예요. 됐죠? 자, 2번 다음 중 외부 데이터 가져오기 기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연결이 아니라 가져오기입니다. 텍스트 파일을 가져와 기존 테이블의 레코드로 추가하려는 경우 기본 키에 해당하는 필드의 값들이 고유한 값이 되도록 데이터를 수정하며 가져올 수 있다. 그 다음에 엑셀 워크시트에서 정의된 이름의 영역을 액세스의 새 테이블이나 기존 테이블의 데이터 복사본으로 만들 수 있다. 그 다음 액세스에서는 한 테이블에 256개 이상의 필드를 지원하지 않으므로 원본 데이터는 열의 개수가 255개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엑셀 파일 가져오는 경우 한 번에 하나의 워크시트만 가져올 수 있으므로 여러 워크시트에서 데이터를 가져오려면 각 워크시트에 대해 가져오기 명령을 반복해야 한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여러분 답은 몇 번일까요?
4번이 틀렸다고 많이들 말씀하시는데 죄송하지만 엑셀의 외부 데이터 읽어올 때는요. 한 번에 하나의 워크시트밖에 못 가져와요. 맞는 말이에요. 답은 1번입니다. 왜요? 여러분 기본키 있잖아요. 여기에 해당하는 필드 값들이 고유한 값이 되도록 데이터를 수정해서 가져온다는데 수정 못해요. 예, 이거 수정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답 1번이에요. 알아둬야 돼요. 3번 다음 중 아래 고객과 구매 리스트 테이블 관계에 참조 무결성이 항상 유지되도록 설정할 수 없는 경우. 자, 참조 무결성은 어떻다 그랬어요? 여기가 다니까 여기 고객 번호가 여기를 참조하네요. 그러면 이 고객 번호 입장에서는 반드시 이 고객 테이블에 그 고객 번호가 존재해야 되죠? 네, 여기 존재하지 않는 고객 번호 여기 있을 수 없어요. 고객 테이블의 고객 번호 필드 값이 구매 리스트 테이블의 고객 번호 필드에 없는 경우 이건 어때요? 고객 테이블의 고객 번호가 110번인데 구매 리스트에 없대요. 그럼 뭔 얘기예요? 그 고객이 물건을 사간 적이 없다는 얘기겠죠. 이건 돼요. 고객 테이블의 고객 번호 필드 값이 구매 리스트 테이블의 고객 번호 필드에 하나만 있어요. 하나만 있다는 얘기 뭐예요? 한 번 사갔나 보죠. 예. 그 다음에 구매 리스트 테이블의 고객 번호 필드 값이 고객 테이블의 고객 번호에 없대요. 그럼 없는 고객이 어떻게 물건을 사가요? 말도 안 되죠? 3번이 답이에요. 그 다음에 고객 테이블의 고객 번호 필드 값이 구매 리스트 테이블의 고객 번호 필드에 2개 이상 있어요. 그럼 뭐예요? 2번 이상 물건을 사갔다는 얘기겠죠. 그죠? 4번 다음 중 다른 데이터베이스의 원본 데이터를 연결 테이블로 가져와대요. 이제 연결이에요. 자,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겁니다. 새 테이블로 가져온 테이블을 삭제해도 원본 테이블은 삭제되지 않는 거죠. 그 다음에 새 테이블로 가져온 테이블을 이용해 폼이나 보고서 만들 수 있어요. 연결 테이블로 가져온 테이블을 삭제해도 원본 테이블은 삭제되지 않고 연결만 삭제된다. 맞아요. 그 다음에 연결 테이블로 가져온 테이블을 삭제하면 연결되어 있는 원본 데이터베이스 테이블도 삭제된다. 1번과 반대말이죠. 미안하지만 그럼 뭐예요? 답은 4번이네. 이것도 문제라고. 근데 여러 번 나왔었습니다. 알아두시면 돼요.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내용, 테이블, 필드, 속성, 지정에 대한 내용까지 문제를 풀어봤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이 내용 정리해 주시고 다음 내용 계속 이어서 들어주시기 바라요. 고맙습니다.